여보세요? 네. 23년 8월 달에 개정안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다음 시험 대비한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 완전하진 않고요. 이해를 하시면 이제 법제처에 검색하시면 기준은 안 나와 있고 얘는 건설교통부에 나와 있으려나 검색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터널 쪽으로 가게 되면 터널은 이제 우리는 터널에 기준이 나와 있죠. 터널. 근데 터널이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도로 터널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만 들어보면 시설법이 있고요. 소방시설 어떻게 설치됩니까? 시설법에는 길이 제한이 됐었죠. 길이 제한 500m, 1km. 얘는 소화기, 얘는 비가 3개 있댔습니다. 그죠? 비위무, 그리고 얘는 옥, 연소학, 뭐라? 연결 성사설비? 연결 성사설비. 비상 조명 등,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콘센트, 무통, 비상 경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자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행안부령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행안부령은 옥내 소화전, 연성보단 자동 소화 설비 들어가는데 물 분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 분무. 그다음에 자탐에 대한 놓고 이제 연기를 빼기 위한 제한 설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한 설비. 이 내용 한번 양념삼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행안부령으로 이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주된 게 이 터널은 위험도의 산정을 길이로 보거든요. 길이. 그래서 무조건 터널이면 무조건이고 500m 1km 이렇게 돼 있죠. 500m 이상일 때 1km 이상일 때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안부령은 별도로 이렇게 행안부령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얘입니다. 도로 터널의 방제 환기 시설 원래 명칭은 저게 아니었고요. 이게 바뀐 거죠. 바뀐 게 좀 몇 년 됐습니다. 도로 터널의 방제 환기 시설 설치의 관리 지침이죠. 이게 또 개정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만 있다가 소형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방음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방음이 원래 없다가 들어왔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이제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위험도 산정을 해서 그 행안부령은 위험 등급을 매기거든요. 위험 등급이 30회 기출됐습니다. 30회. 이 또한 이제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이 있고 소형이 있고 방임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 안 맞습니다. 주된 거는 길이고요. 길이.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위험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도 지수에 따라서 길이에 따른 위험에 맞춰서 관리 지침처럼 어떤 설비를 놓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급은 총 4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4등급. 1등급이 가장 위험하고 4등급까지 이렇게 있는 거다 해서 나중에 잠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음 터널은 좀 더 강화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뭐가 돼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계획 신규 기준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 그죠? 25점짜리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배경은 증명을 해준 거죠.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우리가 이제 방음용으로 돼 있고 노출 공간에 노상에 있는 형태니까 이게 뭐 터널 실제로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방음이면 뭐 이제 우리가 밀폐에 대한 개념이고 위험도가 크겠다 생각하는데 길에 이렇게 소리만 막기 위한 막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위험해 이러는데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치가 너무 개판인 거죠, 개판. 더군다나 뭡니까? 라면 방음 터널은 터널 안에도 들어가져 있지 않죠. 이렇게 사각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방음 터널은 보통 일반적인 방음 터널은 이렇게 생겼죠. 한쪽에 이제 뭘 막기 위한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소음이 이렇게 나거든요. 소음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나라가 도로가 훨씬 오래전이고 그죠?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걸 막 민원을 넣으면 도로공사에서 이걸 만들어주더라고.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아, 나 이렇게 해서 남한에 살고 싶어요. 남한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애미나 이렇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우선권을 든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더 웃긴 건 뭡니까? 이게 혐오시설에 해당되면 민원을 더 많이 넣으면 이게 옮겨가야 돼요. 우리 법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살만하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형태의 도로 터널을 이렇게 막죠. 이렇게. 아치형을 했었을 때 이게 터널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라면 제일 첫 단추가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밀폐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밀폐. 그래서 개방 공간이나 밀폐적인 성격이 많이 가거든요. 밀폐가 가능한 이유는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밀폐 성격하고 똑같아져요. 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성입니다. 환기는 우리 소방에서는 연기가 발생했을 때 배출의 관점으로 해서 재연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은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환기시설을 이용해서 재연을 하는 방식 외에는 답이 마땅히 없어요. 재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환기를 먼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잘 알 때 환기는 그러면 터널의 형태에 따라서 터널은 고정값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돈이 작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종류형 터널, 그러니까 운행 방향으로 해서 공기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돈이 제일 작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류형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류형. 그러니까 종류형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종류형을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은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이렇게 차량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렇게 연기가 확대되어 가는 형태. 이 연기가 인명을 훼손시키는 그 정도까지를 평가하는 형태가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죠. 뭡니까? 라면 백 레이어링이랑 그죠? 임계 풍속이 들어가요. 임계 속도? 임계 속도? 임계 속도? 시험 치겠습니까? 그래갖고 1월달에 난 안 친다고 그랬었죠. 임계 속도? 그죠? 백레이어링. 임계 속도를 초월하면 이제 백레이어링이 생기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려해서 터널 형태는 그대로지만 횡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안 되면 반횡류를 써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왜냐면 피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짤은 이걸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용을 침매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가시면 좋죠. 침매 터널, 그렇죠? 하저, 해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해저로 가게 되면 우리 기준상으로는 수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수저 터널. 수저 터널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수저나 해저에 대한 침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수저 터널이 성능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어서 같이 한번 알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수저가 뭐다? 수저는 이제 침매 공법을 쓰는 형태죠. 일반적으로 집안을 형성한 데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언급해야 되는 방음입니다. 터널형 방음 터널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소음 방음을 하기 위해서 재질을 뭘로 하는 게 제일 좋겠냐는 것들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개념이죠. 이걸 뭘로 할 거냐? 이걸 이제 유리로 이렇게 하는 개념을 처음에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유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이게 이제 진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가지고 이걸 대체 재질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에 가깝긴 한데 나중에 언급됩니다. 그것 또한 불연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는 불연 재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뭐 소화설비적으로 대안은 뭐가 있냐? 여기 신설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원격 제어 살수 설비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수총 같은 개념입니다. 방수총. 그죠? 그래서 터널의 관리자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소형차 전용이라든지 방음 터널 화재의 초기에 옥내수 화전 같은 개념이죠. 옥내수 화전 같은 방수총의 개념입니다. 넣자. 일단 등급만 구분해 볼까요? 일반과 소형은 한꺼번에 길이 제한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험 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러니까 500 미만이면 4고 500 이상, 1000 이상, 3000 이상으로 했어요. 500, 1000, 3000 이상. 우리랑 뭐가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얘죠. 얘가 이제 4등급에 해당되고 4. 얘가 이제 3등급이고 2등급이고 그렇죠? 행안부력은 이제 1등급까지 3000 이상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방음 터널 좀 다르네요. 3000, 1000까지는 동일한데 250으로 돼 있다라는 거. 250. 그래서 250 이런 거 체크해서 좀 더 이제 강화됐다라는 개념이죠.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죠? 그래서 길이 제한과 뭡니까? 라고 하면 위험도 지수 기준으로 해서 위험 등급이 산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 방음 터널에 대한 방음판에 대한 재료 구성이죠. 재질 문제는 단독으로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기준점에 요거에 따른다.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 이 재료가 복합으로 만약에 시공되어 있으면 복합이면 철하고 뭐가 섞여 있거나 뭐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개념이죠. 그때 약한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만약에 천장부를 유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 유리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긴 유리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설치할 때는 그쵸 2차 사고를 고려해서 뭐를 해라 나머지 재료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난연 재료를 고려해라. 천장부는 유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네요. 중앙 분리 벽이 설치되어 있는 거. 벽이라고 하는 정의는 쉽게 이해하면 바닥과 천장 사이가 이제 다 닫혀 있는 형태를 벽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기준은 얼마까지는 다 벽으로 보겠다는 기준도 있지만 중앙 분리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중앙 분리벽의 재료는 준무련 이상으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음 터널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방음판과 분리벽과 확산 방지, 이격거리 이런 것들로서 위험 지수가 얼마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 요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등급을 매길 때 길이와 위험도 지수가 이제 만족돼야 되는 거죠. 그 지수의 산정 기준이 또 이렇게 또 추가로 있다. 얘는 교통량부터 해서 막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짧게. 어떤 소방실이 설치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암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암기한다는 말은 이제 이 문제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고. 생각해보면 요거 들어와 있죠. 요거. 이제 원격 제어가 그렇죠? 2등급부터 해당되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요 삼각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권장입니다. 권장. 삼각형은 권장이거든요. 하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 제한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원격 제어 살수, 물분무. 물분무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3000 이상 대상이 된다. 그죠? 물분무. 경보에 해당되는 것들 쭉 대피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제 등급, 뭐 연장 등급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더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간격에 뭐 설치하고, 그리고 방음 터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더 알아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기준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격 살수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등급을 물은 적이 있고, 추가 설비 중에서 원격 제어 살수 설비라는 게 있는데 혹시 너희가 아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사항들 쭉 읽어보시면 그 뭐 어렵지 않는. 그리고 얘네들은 뭐를 준하겠습니까? 옥내소화전을 준한다는 개념이죠. 옥내소화전을 준한다. 옥내소화전 기준처럼 쓰겠구나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방수압 볼까요? 방수압물 위험물 제조소랑 제로소 등이랑 유사하죠. 그렇죠? 0.35면 요건 이제 위험물급입니다. 위험물급.
그죠? 근데 방수량은 현저히 또 낮네요. 그죠? 예, 190이면 이렇게 됐습니다. 위험물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또 위험물부터 가면 이제 릴렉스가 안 돼 있으니까. 옥내 소화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옥내 소화전. 일반 건축물은요. 소화전 하나당 얼마? 얼마? 130 LPM이고 방수압은요? 0.17부터 0.7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건축물, 위험물 제조소, 그 다음에 도로 터널 이렇게 합시다. 도로 터널 중에서는 방음 이렇게 양념 삼아. 위험물 제조소는 몇 리터 나갑니까? 350 나갑니까? 얼마 나갑니까 이거? 위험물에 참 관심이 없으시네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참는다고 했는데 찾아도 소용없다. 교재도 안 갖고 왔다.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2배입니다. 2배. 예, 얼마? 260 나갑니다. 260. 얘가 이제 0.35가 되거든요. 0.35라 안 적혀있고 350k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50kPa니까 당연히 260이 나가겠지. 이해됩니까? 2배 나가니까. 이거 0.17이죠. 2배거든요. 근데 얘 좀 특이하네요, 이거. 이 아이의 노즐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0.35인데, 물은 얼마 나옵니까? 물은 얼마 나옵니까? 190이죠, 190. 이렇게. 맞추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거 몇 분입니까? 방사시간. 20분, 40분, 60분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거 몇 분입니까? 30분입니다. 비상전원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나 옥내소화전을 쏩니까? 옥내소화전을 왜 2시간씩이나 쏠 거라고 생각하죠? 물 양도 보관 안 하고 있는데 제발. 몇 분? 물은 30분 쏜댔습니다. 비상전원은요? 40분일까요? 45분일까요? 40분입니까? 찝찝하지만 40분인가요? 45분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뭐 강사나 학생이나 똑같이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거 약간 찝찝하지만 체크해놓고 갈게요. 얘 몇 분 쏜답니까? 얘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비상전원은 40분인데 방사가 40분일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이해하십시오. 40분이고 40분으로 하는 거죠. 예측이죠, 예측. 여기 이제 위험물 쪽이 이 라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위험물은 40분의 비상전원인데 30분 방사에 대한 양만. 이 부분까지는 왜 그래요? 이렇게 봅시다, 이거. 이런 것들은 왜 수원량하고 결정되거든요. 수원의 양. 수원의 양입니다. 그래서 소화전용과 병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등급에 설치합니다. 2등급이었나요? 2등급에 설치한다고 아까 나와 있었고, 3000 이상일 때. 방제 등급은 2등급인데, 그죠? 뭡니까? 터널의 연장은 3000 이상일 때 설치한다. 요거 한번 딱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 일반 거는, 그죠? 근데 방음 터널은 방제 등급이 2고 1000 이상. 요거 한번 출처 놓을까요? 45분이죠.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45분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있네요. 이렇게. 확정이 없었습니다. 요거 딱 체크해 놓으세요. 1000 이상이면 설치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관에 관련된 것들 옥내소화전 따르고, 나머지 조건 볼까요? 수원의 양. 수원의 양은 2개소를 결정을 하네요. 기준개수 볼까요? 기준개수. 옥내소화전 기준개수 몇 개입니까? 2개라 5개입니다. 위험물 제조소는요? 5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입니다. 옥에는 몇 개입니까?
위험물. 오개 가는 2개 아닙니까? 오개 2개 아닙니다. 오개는 건축물은 2개입니다.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야, 이런 말 따먹기로 오늘 하루 다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얘는 몇 개랍니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거. 몇 개? 2개. 2개하고 기준개수 양하고 확인하세요. 이해됩니까? 2개 사용해서 쓸 때 그럼 수온량 얼마인지 잠시 보고 갑시다. 수온량 얼마 필요해요? 펌프는 얼마짜리 사와야 됩니까? 펌프. 요거만 이렇게 봅시다. 요만큼. 펌프는 몇 LPM? 190 곱하기 기준개수 몇 개? 2개니까 얼마짜리? 교는 380 LPM짜리 맞습니까? 380 LPM짜리 펌프를 사와야 돼요. 그리고 양정은 최소 말단 압력이 0.35니까 배관의 길이 산정 마찰 손실해서 구하면 되겠지. 아직까지 모르죠. 그 다음에 수원량 봅시다. 수원량. 수원량 최소 얼마야 됩니까? 수원량 요 곱하기 몇 분? 40분입니다. 40분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톤입니까? 380 곱하기 40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톤 필요합니까? 얼마요? 15.6 메타 삼승이 필요하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5.2? 15.2. 15톤이 도로 터널에 공간화시키기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거 어디다 둘 거예요, 그거를? 그죠? 아시다시피 이 동네 방음 터널 쭉 있잖아요. 그 공간에 어디에 뭘 둘 겁니까, 그거를?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낙차 높이 고려해서 어차피 이렇게 터널이 지나가고 있으면 밑에서 공간 마련해서 배관 올리고 그쪽 방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으로.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요 개념은 잘 보시면 어차피 뭐 기준개수 맞춰가지고 돌긴 하겠으나 요게 이제 몇 미터 방수입니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죠?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까지도 가늠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평거리 몇 미터마다 이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방식으로 쏘겠지. 이렇게 노즐입니다. 부식되지 않게 방습 등급을 원활하게 고려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CCTV가 설치했으면 연동해서 수동 해제할 수 있고 관리자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확인하고 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이런 기준을 왜 만든지 모르겠네요. 방수하도 삽니다. 방수해도. 그죠? 사람 있는 거 확인하다가 시간 놓쳐갖고 죽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를 추가시켜 넣어놨습니다. 등급에서 격벽 분리되어 있는 것 배면으로 통과해라. 도망가라. 3등급일 때 피난 연결 통로, 대인용일 때는 어떻고 저떻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건 별표로 이렇게 칠게요. 요 형태와 달리 그냥 이제 횡류와 종류의 일반 사항들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가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읽어볼수록 뭐 좀 내공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좀 쌓이는 거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된 거 정리하면 방음 터널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신설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위험 등급 산정이 일반과 소형에 비해서 방음 터널이 조금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방음 터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만 쓰세요. 제목만. 뭐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떤 주된 설비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긴급전화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경보 설비에 적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틀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입되어 있는 요 설비. 원격으로 제어하고 살수하는 설비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그렇죠? 원격 제어 살수 설비가 뭐냐, 어떤 사용으로 되어 있느냐, 요건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지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한번 볼게요. 살짝 끊어서 네.